Cosmoshock. 며칠 전 2026년 3월 10일 지구 궤도에서 위성이 떨어졌다. 접시 크기만한 작은 철 조각이 아니다. 진짜 나사 우주 탐사체, 무게 600kg, 금속, 전자장치, 수천 도의 고온을 견디는 소재로 만들어진 구조물. 그리고 추락하는 순간 전 세계가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속도는 시속 수천 킬로미터, 궤도는 수천 킬로미터 단위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파편은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사는 말한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 누군가 피해를 입을 확률 4200분의 1. 하나, 4200분의 1. 안심이 되는 숫자처럼 들리나? 잠깐만, 이건 단순히 떨어지는 위성 이야기만이 아니다. 이건 태양이 나사의 수학을 어떻게 박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 띠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가 철을 우주로 쏘아 올려놓고 영원히 방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코스모쇼크에 환영합니다. 2012년 8월 케이프 커네버럴 아틀라스 V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쌍둥이를 실어 나른다. 이름은 따분했다. RBSP 게이와 RBSP B, 레디에이션 벨트 스톤 프로브스, 방사선띠 폭풍 탐사선. 나중에 나사는 더 시적인 이름으로 바꿨다. 반 앨런 탐사선. 1958년에 이 띠들을 발견한 미국 물리학자 제임스 반 앨런의 이름을 따서. 임무는 2년으로 계획되었다. 전형적인 이야기, 발사, 데이터 수집, 종료.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위성들은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 계속 작동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2년이 7년이 되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응용물리학 연구소의 과학팀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장비들은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보내왔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2019년에 연료가 바닥났다. 두 탐사선 모두 공식적으로 비활성화되었다. 엔진이 멈췄다. 안테나가 침묵했다. 그리고 두 개의 죽은 위성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돌았다. 조용히, 차갑게, 생명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기다리며. 탐사선 A의 무게는 590kg, 성체 북극금 한 마리 정도, 혹은 소형 SUV 정도. 매우 길쭉한 타원 궤도를 돌았다. 근지점 618km에서 원지점 거의 3만 km까지. 9시간마다 지구 한 바퀴. 2019년 계산으로는 탐사선 A는 2034년까지 궤도에 머물 예정이었다. 15년간의 조용한 표류.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 2024년 태양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게 아니다. 태양은 수십억 년 동안 해온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11년 주기의 활동 사이클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2024년에 현재 사이클의 태양 극대기, 활동의 정점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놨다. 태양이 극대기에 있을 때 거대한 하전 입자 흐름을 우주로 뿜어낸다. 양성자, 전자, 이온, 태양풍이 강해진다. 코로나 질량 방출이 폭풍처럼 규칙적으로 지구를 강타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 이 에너지가 지구 대기의 상층부에 도달한다. 열권, 고도 80에서 600km의 공기층이 가열된다. 팽창한다. 말 그대로 뜨거운 열기구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제 상상해보라. 너는 600km 고도에서 궤도 비행 중이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아주 조금 더 빽빽해진다. 아주 조금. 그곳의 압력은 지표면의 수십억 분의 1이다. 하지만 초속 8km로 움직이는 위성에게는 이 미세한 차이도 중요하다. 대기 저항이 증가한다. 궤도가 천천히 낮아지기 시작한다. 매 바퀴마다 조금씩 낮아진다. 매달 몇 킬로미터씩 아래로. 반 앨런 탐사선 A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훨씬 더 빠르게. 2034년을 약속했던 수학이 산산조각 났다. 2024년, 2025년 태양 극대기는 예측보다 훨씬 강렬했다. 지구 대기가 모델이 가정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팽창했다. 그래서 2026년 3월 10일, 예정보다 거의 8년 앞당겨졌다. 태양이 태양을 연구하던 위성의 죽음을 앞당겼다. 여기에는 우주적인 아이러니가 있다. 추락 자체로 넘어가기 전에 이 탐사선들이 정확히 무엇을 연구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맥락 없이는 이야기가 불완전하다.
반 앨런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들어봤지만 그게 실제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구를 중심에 두고 거대한 도넛을 상상하라. 아니면 서로 겹쳐진 두 개의 도넛. 내부띠는 지표면에서 600에서 6000km까지 뻗어 있다. 외부띠 1만 3000에서 6만 km. 이 띠들은 보이지 않는다.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고에너지 하전 입자, 양성자와 전자가 수십억 개, 지구의 자기장에 갇혀 가득 차 있다. 이 입자들은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 출처. 내부띠, 우주선이 지구 대기와 상호작용한 결과물. 외부띠, 태양에서 오는 입자 흐름으로 채워지며 특히 태양 폭풍 때 더욱 그렇다. 왜 알아야 하는가? 반 앨런띠는 동시에 방패이자 위협이기 때문이다. 방패, 치명적인 입자를 잡아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 자기장과 이 띠들이 없었다면 강한 우주 방사선이 지구상의 생명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을 것이다. 위협, 이 띠들을 통과하는 위성과 우주 비행사에게는 극도로 위험하다. 전자장치가 고장난다. 태양 전지판이 열화된다. 컴퓨터가 오작동한다. 반 앨런띠에서 너무 오래 머무른 사람은 위험한 방사선 양을 받는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은 400km 궤도에서 돈다. 내부띠 아래. 그래서 아폴로 우주비행사들은 달로 가는 길에 띠를 최대한 빨리 통과하려 했다. 미래의 화성비행, 자기장 밖으로 나가려면 이 띠들을 통과해야 하며 빠른 귀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심우주가 가진 가장 큰 미해결 문제 중 하나다. 반 앨런 탐사선들은 이 띠들 안에서 7년을 보냈다. 대부분의 위성이 몇 달 만에 죽는 환경에서 특별히 보호되어 있었다. 우주 기상 모델을 바꿔놓은 데이터를 모았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특히 강력한 태양 폭풍 때 나타나며 몇 주 후 사라지는 제3의 일시적 방사선 띠를 발견했다. 2012년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몰랐다. 이 위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했던 일이다.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레이더가 추적하고 있다. 바넬란 탐사선 A가 대기의 밀도 높은 층으로 들어가고 있다. 궤도에서 시속 약 28,000km로 움직였다. 초속 7.5km. 이 속도라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는 3분 거리다. 기기가 상층 대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앞의 공기는 옆으로 피할 시간이 없다. 압축된다. 가열된다. 위성 앞에 수천 도의 불꽃 방패가 생긴다. 그래서 떨어지는 위성은 밤하늘에서 불덩이처럼 보인다. 알루미늄이 가장 먼저 증발한다. 그 다음 대부분의 전자부품. 태양 전지판은 몇 초 만에 타버린다. 본체, 연료 탱크, 케이블 모두 수백 킬로미터에 걸친 빛나는 플라스마 꼬리가 된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다. 일부 부품은 극도로 높은 융점을 가진 소재, 스테인리스강, 티타늄, 베릴륨으로 만들어졌다. 불지옥을 견디고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나사는 경고했다. 일부 파편이 지표면에 도달할 것이다. 얼마나? 정확히는 모른다. 여러 조각, 어쩌면 10여 개, 각각 수백 그램에서 몇 킬로그램. 여기서부터 진짜 짜릿한 수학이 시작된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 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4200분의 1. 지구상 누군가가 떨어지는 파편에 맞아 다칠 확률이다. 나사의 공식 추정치. 작아 보이나? 분해해보자. 나사의 안전기준. 위험은 1만 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바넬런 탐사선 A는 이 기준을 약간 초과한다. 기관이 공개 경고를 낸 드문 경우 중 하나다. 하지만 숫자를 맥락에 넣어보자. 평생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 약 1만 5천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 1만 1000분의 1. 복권 잭팟 당첨 확률 수백만 분의 1. 이 위성 파편에 맞아 다칠 확률은 복권 당첨보다 높다. 하지만 완화 요인이 있다. 지구 표면의 70%는 물이다. 그러니 파편의 70%는 바다에 떨어질 확률. 육지의 대부분은 무인, 사막, 숲, 산, 툰드라. 인구 밀집 지역은 행성 표면의 극히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특정 개인에 대한 실제 위험은 공식 수치보다 수만 배 낮다.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만약 파편이 태평양이 아니라 주거지에 떨어진다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떨어지는 몇 킬로그램짜리의 금속 조각이 집 지붕을 뚫는다면
이건 허구가 아니다. 이미 일어났다. 1997년 미국 로켓 파편이 텍사스에 떨어졌다. 2022년 중국 창정 로켓 파편이 동남아시아 마을 근처에 착륙했다. 2024년 스페이스X 드래곤 조각이 플로리다 집 지동을 뚫고 집 주인을 거의 죽일 뻔했다. 우주는 우리의 쓰레기를 돌려준다. 때로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나사에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있다. 궤도를 추적하는 글로벌 레이더망이 있다. 미터 단위로 궤적을 계산하는 수학 모델이 있다. 그런데 불확실성 창은 왜 플러스 마이너스 24시간인가? 답은 모든 물리학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24시간 동안 탐사선 A는 지구를 수십 바퀴 돈다. 한 바퀴는 적도에서 약 4만 킬로미터. 1시간 오차는 착륙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오차다. 정확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변하는 대기. 상층 대기 밀도는 태양 활동, 시간대, 계절, 지자기 폭풍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며 어떤 모델도 동시에 다 고려할 수 없다. 둘째, 위성의 형태. 추락 중에 기체가 뒤집히기 시작한다. 공기 역학이 변한다. 저항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죽은 위성이 뒤집히는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회전하며 부서지는 벽돌이 어디 떨어질지 예측하는 것과 같다. 셋째, 파괴 과정 자체. 대기에서 타기 시작하면 질량을 잃는다. 무게중심이 바뀐다. 궤적이 변한다. 이는 비선형적이고 카오스적인 시스템이다. 미국 우주군은 실시간으로 객체를 추적한다. 하지만 정확한 착륙 지점의 최종 답은 추락 몇 분 전 혹은 후에야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린 것에 대한 우리의 통제 수준이다. 반 앨런 탐사선 A의 이야기는 단독 사례가 아니다. 증상이다. 지금 지구 궤도에는 공식적으로 약 2만 7천 개의 물체가 추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는 수십만 개, 10cm 미만 파편, 레이더로는 너무 작다. 하지만 ISS 외벽을 뚫거나 위성을 죽이기에는 충분하다. 2만 7천 개 중 활성 위성은 약 9천 개뿐. 나머지는 쓰레기, 로켓 부품, 죽은 기체, 우주 비행사가 놓친 도구, 1965년에 날아간 장갑. 1978년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가 지금 그의 이름을 딴 시나리오를 묘사했다. 핵심은 간단하고 무섭다. 쓰레기 농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 번의 충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파편이 다른 물체를 때리고 더 많은 파편을 만든다. 기하급수적으로 전체 궤도가 수백 년간 사용 불가능해진다. GPS 사라진다. 위성 인터넷 사라진다. 기상 관측 열화된다. 캐슬러 신드롬은 SF가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저궤도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반 앨런 탐사선 A는 생애 말기 처리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던 시대에 만들어졌다. 궤도 이탈 엔진 없음, 최종 계획 없음, 그냥 기다리다 떨어지기만. 이제 규칙은 엄격해졌다. 새 위성은 25년 안에 궤도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아주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 이야기로 끝내지 말자. 그건 불공평하다. 반 앨런 탐사선들은 중요한 것을 잃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유산이다. 발사 전 반 앨런 띠는 대략적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존재는 알았다. 대략적인 구조는 알았다. 하지만 세부 사항, 입자 역학, 태양풍과의 상호작용, 정확한 경계는 안개 속이었다. 7년간의 연속 관측이 그것을 바꿨다. 일시적 제3띠의 발견, 탐사선 이전에는 모두 2개뿐이라고 믿었다. 2012년 기체들은 강력한 태양 폭풍 후 나타난 얇은 고에너지 입자 고리를 기록했고 몇 주 동안 지속됐다. 입자 손실률에 대한 새 데이터, 띠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동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자기 폭풍 때 입자 수는 몇 시간 만에 수백 배 변할 수 있다. 우주 기상 모델 개선, 탐사선 데이터가 새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어 태양 폭풍이 위성을 언제 무력화할지 더 정확히 예측한다. 이는 위성 인프라의 안전과 수십억 달러 투자에 직접 영향을 준다. 달, 화성 비행 준비. 나사와 다른 기관들이 지구 자기장 밖 임무를 계획할 때 방사선 띠 데이터는 승무원의 생사와 직결된다. 탐사선들은 넘어야 할 치명적 장애물에 더 정확한 지도를 주었다. 이번 봄에 떨어진 기기는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는다. 논문은 쓰였다. 모델은 세워졌다.
화성 우주선을 설계할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 임무의 결과를 사용할 것이다. 어쩌면 모르고. 진짜 과학적 진보는 이런 것이다. 폭발적인 발견이 아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다. 다음 단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용한 지식 축적이다. 그렇다면 3월 10일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고도, 매 바퀴마다 궤도가 낮아진다. 대기 제동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 문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지점. 위성이 빛나기 시작한다. 처음엔 희미하게, 주변 이온화된 공기가 약한 빛을 만든다. 그 다음 강하게, 알루미늄 구조가 용융점에 도달해 증발한다. 만약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바닷가에 있었다면 하늘을 가르는 불의 선을 보았을 것이다. 비행기보다 밝고 대부분의 별보다 밝은 몇 초 만에 지평선을 가로지르는 움직이는 불꽃 흔적. 위성의 죽음은 이렇게 보인다. 대부분의 금속이 증발한다. 플라스마가 된다. 전리권에 녹아든다. 한때는 검출기, 자기계, 안테나, 수백만 달러짜리 정밀기기였다. 이제는 상층 대기에 고르게 퍼진 몇 개의 금속 분자. 하지만 가장 단단하고 내열성이 높은 몇 개의 파편은 계속 아래로 내려간다. 속도를 잃는다. 밀도 높은 층에서 대부분의 속도를 잃는다. 지표에 도달할 때는 종단 속도, 시속 수백 킬로미터. 지붕을 뚫기에 충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 아마도 물에 떨어질 것이다. 통계는 우리 편이다. 하지만 통계는 과거 사건을 설명할 뿐이다.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다. 추락 중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잠재적 충격 구역에 있었다. 태평양의 어선일 수도, 누군가 집 지붕일 수도, 호주의 무인 해변일 수도.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모를 것이다. 죽음이 몇 킬로미터 옆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떨어진 쌍둥이반 앨런 탐사선 B는 아직 궤도에 있다. 예측으로는 2030년 이전은 아니다. 하지만 태양 활동이 가라앉지 않으면 형을 더 일찍 따라갈 수도 있다. 인류는 천천히 문제의 규모를 깨닫고 있다. 유럽 우주국은 클리어 스페이스 1을 개발 중 역사상 첫 번째 쓰레기 청소 위성 로봇 발로 파편을 잡아 궤도에서 끌어내린다. 일본, 영국, 민간 기업들은 레이저, 그물, 전자기 테더를 연구 중. 아직 모두 실험 단계다. 산업적 해결책은 없다. 그리고 청구서는 매일 커진다. 모든 궤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청소 비용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추가한다. 매 발사마다 매년. 2026년 3월 10일 나사 위성이 집으로 돌아왔다. 영웅적으로가 아니다. 아폴로가 우주 비행사를 산채로 데려오듯이 승리적으로가 아니다. 화성 착륙처럼 그냥 떨어진다, 탄다, 사라진다. 그리고 거기엔 시가 있다. 13년 전 보이지 않는 방사선 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연구하기 위해 쏘아 올려졌다. 그 일을 했다. 아무도 몰랐던 제3띠를 발견했다. 태양이 우리의 기술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제 연구하던 그 태양이 그 끝을 앞당겼다. 7년 동안 돌던 대기가 그를 다시 받아들였다. 지구가 자기 것을 되찾았다. 우주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적게 통제하는지 상기시켜주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리가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태양, 대기, 중력, 그들은 자기 계획이 있다. 우리의 기술 사양서를 읽지 않았다. 예산 계산을 보지 않았다. 반 알렌띠는 앞으로 수십억 년 더 존재할 것이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한, 태양이 빛나는 한, 공룡을 이겨냈다. 우리도 이겨낼 것이다. 그 띠들 사이를 날던 작은 위성, 데이터를 모았고 방사선을 견뎌냈고 설계 수명은 훨씬 넘어 일했다. 2026년 3월에 여정을 마쳤다. 때때로 우주는 우리에게 단순한 한 가지를 상기시킨다. 위로 보낸 모든 것은 언젠가 아래로 돌아온다. 이것이 코스모 쇼크다. 우주가 단순히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복잡하고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눈을 뗄 수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사로잡혔다면 좋아요를 주고 구독, 이런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다음에 만나요.